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최근 K7 가격이 아주 그냥 주저앉았어요. 주저앉다 못해 녹아서 흘러서 줄줄줄 내려간 수준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금액이 한 500만원씩 빠졌냐? 그건 아닙니다. 또 이런 엄청난 기대를 하고 그래? K7이 한 500이 빠졌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금액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나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K7 신형이 나왔죠. 거기에다가 그랜저 IG에 뒤를린 또 그랜저 신형도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얘가 갈 수 있는 폭이 좁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요즘 나오는 디자인처럼 엄청 이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K7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 차량을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차에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가장 퍼펙트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뭐 곰곰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제가 맨날 하는 일이니까 19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9개 정도의 창을 열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자기가 사고자 하는 차가 K7이기 때문에 이제 K7으로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2020년 K7에서 9년, 18년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제 차량 신차 가격도 궁금하고 뭐 연비도 궁금하니까 일단 재원 및 가격표를 눌러봐요. 그럼 이렇게 뭐 3.0 LPI, 2.4 GDI, 뭐 2.2 디젤, 3.3 GDI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자연흡기인지 뭐 싱글 터보인지 이런 걸 보시고, 정 더 궁금하면 요걸 이렇게 눌러보면 얘네들이 요즘 많이 바빴나봐요. 원래는 여기에 옵션들이 정말 깨알같이 제대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엔카예요. 엔카에 들어가서 그 차가 있는지 없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 하는지 대략 감은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잡은 감은 그 제대로 된 감이 아니에요. 약간 그 떫은 감이나 아니면 아주 많이 익어버린 약간 물러 터진 홍시 같은 그런 감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몇 년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중고차 살 때나 팔 때나 잠깐 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할 거예요. 기아 K7에서 뭐 연식, 뭐 2016년 이상, 뭐 주행거리, 가격 해서 검색을 쫙 해봐요. 쭉 해보면 뭐 쭉 나오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야, 이거는 얼마, 막 공청에 써가면서도 하고 엑셀에 표도 만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물건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걸 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한 3단계에서 5단계 정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해도 별다른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셔야 될 게, 엔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이제 계속 내보내면 어느 날 이게 싹 없어져요. 경매장도 그렇고 어떤 이런 영상을 찍게 되면 이 구조적으로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 약간 불편한 부분들 항상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이름을 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중고차 딜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차를 100대 이상 가지고 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딜러 레벨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뭐 5대 있는 분들도 있고요, 10대 있는 분도 있고, 뭐 30대 40대까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저희가 살려고 하는 차를 그분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를 보러 가서 그 차를 사오셔야 돼요. 그 차를 보러 가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분한테 다른 차를 사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 하셔야 될 거는 K7의 결함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K7 결함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네이버에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오면 이렇게 눌러보고 정보를 막 캐치를 하셔야 돼요. 가장 큰 정비 카페예요. 이 정비 카페에 들어가서 K7을 쳐서 엔터를 쳐보면 많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K7이 주로 어디가 많이 고장나고 어디를 많이 수리하는지를 쭉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은 안 눌리고요. 이걸 이제 컨트롤 C, 네이버 창을 열어서 컨트롤 V를 해서 보시면 이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 위키라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제 그 미천을 다 보여드리는 건데, 나무 위키라는 데 들어가서 기아 K7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과연 기아 K7이 무슨 1세대인지 2세대인지 3세대인지 페이스 리프트가 됐는지 페이스 아웃풋가 됐는지, 무슨 변속기가 무슨 홀딩이 되는지, 변속기 홀딩 되는 건 변속기가 망가지면 홀딩이 됩니다. 뭐 4륜구동이 출시를 했는지, 뭐 각종 에바폴의 백색 가루를 마셔야 되는지, 막 아주 이슈들도 많이 나와 있고 잘 나와 있어요.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지식을 습득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리콜 센터가 있습니다. 리콜을 이렇게 해준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 사고 뭐 성능 조회 이런 거 보고 뭐 이게 막 분위기 잡고 이러는데 그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요즘 시스템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사고자 하는 차량에 차량 등록번호를 넣고 엔터를 꽝 하고 때려봐요. 콜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보배 드림입니다. 보배 드림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국산차 게시판이 있습니다. 국산차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K7이라고 딱 한번 쳐줘요. K7이라고 치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 예상도 뭐 난리가 나요. 이건 정말 시간이 많았을 때, 난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결함
결함이라고 딱 치면 쫙 나와요. 이게 중고차 매매상이나 이런 데서 뭐 보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증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결함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보증을 뭐 누구와도 해주기 힘들어요. 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가야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다른 거 살 때는 그냥 대충 사도 되는데 중고차 살 때는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K7 동호회 들어가서 K7이라고 치면 다 K7 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K7 결함이라고 치고 엔터를 땅 때리시면 뭐 꿀렁거려요, 뭐 미션이 결함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1, 2, 3, 4, 5. 이렇다라는 건 차량이 완성도가 조금 높을 수 있거나 아니면 차량이 더럽게 안 팔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누르면 못 읽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시면 컨트롤 C 하셔가지고 네이버에 이제 컨트롤 V로 붙여주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또 가르쳐드리면 네이버에서 어느 날 요거를 또 막아요.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게 되면 없앨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제 결함이 뭐 블라블라블라 뭐 그런 밑에 댓글이 짱짱짱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타는 차들이 이게 차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모닝이 안전할까 K7이 안전할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K7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모닝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뭐 비전문가가 던지는 뭐 이런 말 한마디에 막 거의 막 이렇게 탁탁 쳐가면서 막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거 믿고 그냥 막 차 사오고 이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건 다 DB에 의존을 하세요. 여기는 우리나라 자동차 충돌 성능 테스트를 하는 사이트예요. 여기에 안전도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값을 비교도 할 수 있어요. 차량을 예를 들면 뭐 K7이랑 뭐 같은 등급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K5를 한번 해보자고요. K5 하나는 K5 하나는 K7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비교하기를 딱 눌러주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둘 다 이제 1등급이고 K5랑 K7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굳이 안전을 위해서 K7을 살 필요는 없고 K5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차와 다른 차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많이 좋아하는 520D 같은 거 한번 봐보자고요. 딱 이렇게 해서 땅 쳐보면 이제 520D와 K7을 비교를 합니다. 안전도에서 보면 520D는 99점이에요. 99점. 갑자기 짜증이 확 나네요. 이게 뭐 솔직히 외제차가 좋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인정하기 싫은데 진짜 지랄 같긴 한데 하여튼간 K7은 91점, 520D는 99점, 100%의 이제 충돌에 그러면 내가 K7으로 사야 되나 아니면 520D를 사야 되나 이 고민을 아주 하겠죠. 근데 이제 돈은 K7인데 차는 이제 520D가 타고 싶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할부를 해야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중고차 할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할부를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할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요거에 혹해서 할부하실 필요 없고 또 이제 아직 막히지는 않았는데 AJ 셀카 경매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낙찰 시세가 나와요. 그래서 그 메인 페이지에서 하단으로 쭉 내려보면 나오거든요. 기아의 K7이 최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K7 요즘 시세가 어떤지를 딱 눌러보면 이거 역시 거짓말 안 해요. 경매장은 한번 나올 때 1000대가 넘는 차량들이 나오고 그게 다 DB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개 개인이 거짓말하는 건 틀리죠. 걔네는 이빨로 먹고 사는 애들이고 이거는 컴퓨터가 어떻게 이빨로 먹고 삽니까? 이게 2000년 1월달만 해도 이랬는데 금액이 쭉 빠져서 지금은 1400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 K7은 LPG도 들어있고 가솔린도 들어있고 디젤도 들어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3월달에 비하면 거의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균값이기 때문에 특정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이 아니라 300 이상 빠졌을 수도 있어요. 불과 2달 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K7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흘러내렸다 못해 아예 밑으로 떨어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DB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이게 맞는 거지 이런 것도 없이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중고차를 사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까지 알아봐야 되냐,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차를 선택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1시간, 2시간, 뭐 1일, 2일, 일주일, 2주일. 하지만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은 최소 3년 이상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차를 사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차 지금 아니면 없다.
절대 없지 않아요. 우리나라 굴레에서 굴러다니는 차가 2천만 대가 넘습니다.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는 거지 차가 없어서 차를 못 사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가르쳐 준 거 잘 검토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거 하는데 길어봐야 뭐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30분만 투자해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아 참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완전 그 최고급의 고급인데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차가 있으면 나는 엔카에서 최고로 잘 살 거야 생각한다라고 하면 요거만 딱 따라와 보세요. 일단 엔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어 하시는 차 예를 들면 기아 K7 검색을 누르세요. 그러면 차가 겁나게 많아요. 뭐 몇백 대 몇천 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 하는 연식을 여기다 치세요. 연식을 치시고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좋습니다. 주행거리를 뭐 예를 들면 뭐 한 6만에서 뭐 얼마로 할까요? 9만 사이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뭐 지역은 필요 없고 그리고 연료를 이제 뭐 가솔린, 디젤 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색상까지도 이제 딱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옵션까지 더 잡아주면 완전 이건 퍼펙트. 이렇게 잡아주시고 딱 보면 차가 몇 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도 이 영상이 나간 다음에 아마 이 기능이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다음 클릭을 하시고요. 또 나가세요. 또 다음 클릭을 하시고요. 또 나가세요. 또 다음 클릭을 하시고요. 또 나가세요. 다음 클릭하시고 나가시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한번 본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옅은 회색으로 돼 있고요. 자기가 검색하지 않은 차량은 지금처럼 검정색 글씨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 값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새로 고침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자기가 구하려고 하는 차량을 전부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얘가 다 지금처럼 다 회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새로 고침을 딱 했는데 딱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지금 바로 올라온 물건이에요. 이렇게 바로 올라온 물건들은 가끔가다 정말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중고차 딜러가 되든 개인이 올리든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왜 이거 작업을 해놓느냐, 이 작업을 해놓는 이유는 별건 없고요. 이게 자동으로 뭔가를 하면 막 점프, 새로 고침, 막 상단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올린 건지 1년 전에 올린 건지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들만,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들만이 차를 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르쳐드리기 싫은데 어쨌든 가르쳐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절대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맨이었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